한 번쯤 이런 장면 상상해 보셨나요? 남녀가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녀가 조용히 귓가에 말을 겁니다. 뒤에서 해줘.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순한 욕망이라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 속에 감춘 진짜 마음을 봐낼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주희 정서관계 회복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체위 먼저 꺼내는 그녀의 숨은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그녀가 뒤에서라고 말하는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가 느끼는 것, 스푼 자세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체위의 의미 등을 살피며 그녀의 말을 단순한 제안 이상으로 이해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가 뒤에서 해줘라고 말한 진짜 이유. 그녀가 조용히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뒤에서 해줘? 그 순간 많은 남성들은 단순한 체위의 변화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뒤에서 하는 자세, 즉 도기 스타일은 시각적 자극이 극대화되는 체위입니다. 여성의 몸이 완전히 드러나고 남성은 그 뒤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이 자세는 단지 관능적인 몸의 움직임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큽니다. 여성이 자신의 등을 내어준다는 건 일종의 신뢰이자 복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쾌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50대 초반, 이혼 후 연애를 시작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갑자기 뒤에서 하자고 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후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솔직해졌죠. 여성은 이 자세를 통해 나는 지금 너에게 완전히 열려 있다는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흥분을 넘어서 남성과의 유대감을 깊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관계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청춘들과는 다릅니다. 오래 눌러왔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갈망이 쌓여 있다가 한순간에 터지듯 드러나기도 하죠. 그녀가 뒤에서 해줘라고 말한 것은 단지 흥분 때문이 아니라 더 솔직한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단어 하나, 표정 하나에 그녀의 진짜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체위를 바꾸는데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 하셨나요? 2.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녀, 그 순간 감춰진 욕망. 관계 중 그녀가 갑자기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단순히 자세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놓치고 계신 게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건 여성의 골반 각도를 조정해 자극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이는 남성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나 지금 더 받고 싶어? 이 느낌 더 오래 가게 해줘? 몸의 열림은 곧 마음의 열림입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에게 있어 이런 표현은 단순한 흥분의 결과가 아닙니다. 억눌렸던 감정,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욕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나로서 느끼고 싶다는 바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자세가 민망했어요.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니까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더 솔직해졌죠.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건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자신의 감각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여자의 행동입니다. 상대에게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자신 또한 그 감각을 되살리는 순간이죠. 그녀가 몸을 바꾸는 그 찰나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저 자세의 편의를 위한 동작으로 여겼다면 그녀의 진짜 마음은 당신 곁을 살짝 비켜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다리와 함께 올라간 건 단순한 팔다리가 아니라 그녀의 숨겨진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3. 스푼 자세,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가장 능동적인 체위. 누워있는 그녀를 뒤에서 안듯이 감싸며 시작하는 스푼 자세. 겉보기엔 조용하고 수동적인 모습이지만 실상은 가장 깊은 교감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체위입니다. 이 자세는 육체적 자극보다는 감정적 연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특히 중장년에게 있어 스푼 자세는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포근한 감정의 복원이기도 하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고 숨결을 느끼며 말없이도 마음이 오가는 순간.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여자의 몸은 아주 은밀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0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체위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같이 있다는 감정이 강해요. 몸도 마음도 편해서 더 열리게 되더라고요. 스푼 자세는 격렬한 움직임 대신 작은 몸짓과 호흡으로 깊은 자극을 유도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체위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마음 놓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수동적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몸을 가장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은 종종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몸을 살짝 뒤틀거나 엉덩이를 밀착하거나 손끝으로 당신을 감싸 안기도 하죠. 그건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닙니다. 그만큼 편하고 믿고 흥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용한 체위 속에서 그녀의 변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혹시 스푼 자세를 쉬는 체위로만 여겨온 건 아닌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체위를 먼저 말하는 여자의 마지막 신호? 그녀가 먼저 체위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제안일 수도 있지만 중장년 남성이라면 그 속에 숨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여성이 먼저 체위를 말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속에 어떤 갈증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성 관계에서 여자들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까지는 많은 감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자세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때는 흥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관계에 대한 실망이 쌓여 있었더라고요. 여자가 체위를 먼저 꺼내는 건 당신이 내 욕망을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직접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속마음이 담긴 행동입니다. 또는 지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몸짓일 수도 있죠. 이건 욕구의 표현이면서도 감정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의 반응을 통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듣는지. 둘째,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여전히 욕망하는지. 그녀의 체위 제안을 색다른 애 정도로 웃어넘긴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이런 말은 절대 흔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으니까요. 5. 그녀의 오늘은 그냥 쉬자가 의미하는 것. 오늘은 그냥 쉬자. 그녀가 무심히 던진 이 말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컨디션 저하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감정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연애 혹은 부부관계에서는 거절의 언어 속에 감춰진 감정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노골적인 거절보다는 돌려 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쉬자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또는 당신과의 관계가 더 이상 설레지 않아라는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피곤해서 몇 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여성이 먼저 말을 줄이고 몸을 닫는 건 정서적 거리가 벌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남성 입장에서 한두 번 거절쯤이야 라고 넘기기 쉽지만 여성은 거절을 반복하는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상대에게도 점점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그 벽이 다시 넘기 어려운 거리로 굳어지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는 말은 단지 성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단절, 정서적 고립, 관계에 무관심이 누적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녀는 자꾸 미루고 당신은 자꾸 이해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저 이해하는 척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진짜 그녀의 감정을 물어보셨나요? 6.
관계를 회피하는 아내, 감정이 멀어졌다는 증거. 예전엔 가벼운 스킨십에도 웃던 아내가 요즘은 손만 닿아도 몸을 피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곤함이나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여성은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육체적 접촉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소외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닿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날 정말 이해하려 할까? 그저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61세 여성은 말합니다. 예전엔 남편이 안아주면 그냥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손길이 습관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관계를 회피하는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위로를 느끼지 못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분들, 중요한 건 관계의 횟수가 아니라 그 안의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아내가 피할 때마다 실망만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실망을 행동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몸은 감정의 그릇입니다.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피함은 말 없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7. 아내의 체위 제한 단순한 흥분이 아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 말에 순간 놀라셨나요? 혹시 단순히 흥분해서 꺼낸 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중장년 여성에게 있어 체위 제한은 단순한 욕망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나는 당신과 이런 방식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다. 혹은 지금껏 부족했던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는 의미죠. 성남에 사는 52세 주부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체위를 바꾸자고 했을 때 남편이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허탈했어요. 난 용기 낸 건데. 여성의 제안은 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관계일수록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녀가 말을 꺼냈다는 건 당신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안에는 나를 다시 봐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확인은 당신의 반응에 따라 희망이 될 수도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체위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향한 마지막 관심일 수 있고 당신을 다시 믿어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8. 정력제보다 강한 중년 남성을 위한 비밀 루틴.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순간 남성들은 정력제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만 기대하는 약물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꾸준한 루틴입니다. 우선 아침 햇볕을 받으며 15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햇빛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도와 중장년 남성에게 활력을 줍니다. 둘째, 하루 한 끼라도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견과류나 생선, 달걀 등 단백질 중심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이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결국 몸의 연료입니다. 제대로 먹어야 기계도 잘 돌아가죠. 셋째,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 이 단순한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비싼 정력제도 써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 산책하고 음식 바꾸고 나니까 몸이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이렇듯 정력은 약물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활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당신의 루틴이 당신의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다시 그녀를 향한 에너지로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의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정력제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 오셨군요. 지금까지 채위 먼저 꺼낸 그녀가 전하려는 메시지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에는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엔 신뢰, 갈망, 상처, 그리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그녀가 채위를 제안할 때, 그녀가 오늘은 쉬자고 할 때, 그 말과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을 보세요. 몸만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워져도 서로는 먼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작은 용기를 내세요. 가벼운 스킨십,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녀의 감정을 묻는 진심 어린 질문. 그 모든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그녀의 마음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대화가 멀어지기 전에 함께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또 다른 새로움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